경운기 이어도 문학관 7. 경운기. 들판에서는 늘 보리타작하는 소리가 들린다. 정미소 주인이셨던 아버지가 벨트에 물려 끌려가던 날부터 축이 헛도는 천장에서 다시 떨어지듯 우리 식구들은 빈 들판으로 내쫓겼다. 발동기 같은 큰형은 발동기를 뜯어 짊어지고 논뚝길을 넘어다녔다. 타맥기도 부서진 아버지 갈비뼈처럼 풀어 옮겨 맞추곤 했다. 경운기들이 손쉽게 해치우고 들어가 쉬는 동안에도 우리는 들판에서 밤늦도록 이슬에 젖어야 했다. 카바이드 불빛 아래서 카바이드를 녹이는 물처럼 우리 식구들의 가슴은 애타게 들끓었다. 불이 꺼진 뒤에도 카바이드 깡통 속에서 몸살나게 아름다운 사랑이 숨쉬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보리 한 대박 퍼내어 바꿔온 복숭아를 보리창고에서 나눠 먹곤 했다. 큰형 몸에서는 늘 기름 냄새가 났고 바뀐 논에 말뚝을 박을 때마다 우리들의 들판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함부로 골병들어 거덜난 보리대를 곁에 쌓는 작은형. 보리 무덤에 건부를 쓸어내는 누이는 갈퀴와 고무래처럼 한없이 슬픔을 후볐다. 가만히 한 장 크기의 그늘 속에서 조용히 기어다니다 잠들곤 하던 나는 자연 숙제로 기르던 거꾸로 매달린 형의 무, 그 속에서 싹트는 콩, 거꾸로 자라던 허약한 숲만 바라보며 그렇게 자랐다. 그리고 많은 날들 다음으로 오는 오늘, 털털털 탈탈탈, 털털털털 탈탈탈탈, 들판을 온통 뒤집어 엎어버리던 경운기가 골목마다 들쑤신다. 추곡수매 공판날 줄 서가는 아침, 하곡수매처럼 저 멀리 노인들이 손수레 밀고 끌고 오신다. 빈 들판에 바람이 껍질을 벗고 지나간다. 그 길가로 바람의 껍질이 차갑게 쌓여있다. 월경리 사람들의 깊은 사랑을 실어 나르는 경운기는 힘센 들짐승이다. 그러한 아침 나는 다른 계절 속으로 떠나 눈길에 경운기 발자국을 만들며 고향으로 가는 길을 걸어서 간다. 이 경운기는 제가 공식적으로 시인이 된 작품입니다.
자맹의 시대에 깨어있는 정신으로 자맹의 시대에 저는 진실한 작가의식의 창문으로 깨어있고자 합니다. 시여, 나의 시여, 황소의 쟁기질처럼 끊임없이 땅을 갈아엎으며 건강히 자라는 일꾼이길 바랍니다. 저는 1988년에 등단을 하였지만 8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많은 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22회 문학사상 신인발굴 심사평은 권영빈 선생님과 최동호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시적 개성과 저력이라는 제목으로 심사평을 해주셨는데 맨 앞에 나온 문장이 저는 늘 마음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시인의 작품을 대할 때 무엇보다 먼저 고려할 대상이 되는 것은 개성과 저력이다. 그가 독자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밀고 나아가 훌륭한 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저는 여기에서 독자적인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밀고 나가야 훌륭한 시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인이 되고 한참 지나서 생각하니 자신의 시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급별 시인과 같이 등단을 하였는데 정급별 시인이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선 소감에 같이 실은 사진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아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맨 앞에 있는 사진은 제주도에 수학여행 와서 찍은 사진인데 뒤에 소들이 인상 깊습니다. 이것도 인연인가 싶습니다. 자, 그럼 그때 경운기와 함께 같이 등단작이 된 작품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108번지 문 미끄러지며 나갔고 다시 넘어지며 돌아왔다. 늘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 문패 아래서 나는 나를 언제나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한 칸. 밤새 길을 걸어도 길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갈 수 있는 길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고 싶었다. 아침부터 비스듬히 미끄러져 내렸다. 서부역 소화물들 묶인 채 실려가고 있었다. 온종일 실습복 차림이던 고교 3년. 베란다에 빨랫짐으로 걸려 온몸으로 그리워하던 기숙사 생활. 꾸려보낼 때 그곳은 왠지 모를 눈이 내렸었다.
나는 어디로, 누구의 집으로 보내지는 소아물일까? 문득 가야 할 주소지가 없다. 이사할 때만 있던 집, 짐을 쌀 때 가장 편했고 보따리를 풀기도 전에 도둑맞곤 했다. 나의 집은 짓는 동안에도 한쪽에서 허물어지고 있었다. 신압으로 내 모모 집까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두 칸, 먼 고향까지 다 가 닿고 온 기차들, 엇갈리는 순간 속으로 어머니가 보이기도 했다. 명절 때 귀성인파, 용산역 예매장, 나는 이슬을 맞으며 트럭 짐칸에 실려 귀향. 밤 코스모스는 어둠 속에 그래도 등불처럼 켜들고 있었다. 이슬은 짐칸 밖으로 물러서 내렸다. 그러나 이미 젖은 마음까지 마르기도 전에 돌아왔다. 세 칸, 서울역 광장. 불씨가 없어도 사람들은 모였고 다시 숨죽이며 흩어지곤 했다. 건물 숲으로 늦은 별똥별이 내리기도 했다. 안내소에서는 입장권만 팔았다. 늘 보이던 예수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자동 판매기 앞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을 해도 여전히 손님 앞에서 고장이었다. 헌혈차와 정경차는 오늘도 나란히 달라붙어 갉아먹고 있었다. 피를 뽑아 먹고 사는 여자, 사람들. 호텔 앞 자가용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꿈의 건널목은 얼마나 시간의 깊이처럼 길었을까. 처녀 같은 우리나라 여자들이 주황 신호등에 걸려 있었다. 집 302번지. 고구마 순을 붙인다. 촉촉히 적셔주는 비오는 날의 tum바구니에 고구마 순을 꽂는다. 아침을 앉혀놓은 어머니는 텃밭에 나가 줄기를 베어오시고 서너 마디씩 그 이야기를 뚝뚝 분질렀다. 물러나는 구름을 따라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뒷산을 올랐다. 날마다 밤마다 애터지게 싸우던 강씨 아저씨가 둥그렇게 묻혀있는 산밭을 돌아 걸음 가마니를 이고 기어 올라오는 아주머니. 어머니는 차라리 그녀를 부러워하고 어젯밤의 시끄러웠던 이야기를 되돌려주고 나는 어머니가 만든 밭두렁에 조심히 손가락을 쑤셔넣고 다독여 손톱 속으로 파고드는 흙. 애터지게 그립던 아픈 날들. 나는 하늘의 그늘에서 허리 굽혀 고구마 순을 붙인다. 끈질긴 순을. 집 304번지. 삼굿이 있는 고향에서 나는 배짜는 소리에 자랐다. 하늘 쏘가 숨어 사는 산밭에서는 물레질 소리를 내며 바람이 산다. 숲처럼 무성히 자라 출렁이는 산밭에는 사랑의 비밀도 자란다. 비가 오기 직전 사랑의 비밀 터지는 소리가 하늘을 쪼개고 번뜩이곤 했다. 삼굿에서는
삼나무 23단이 나란히 누워 있고 나도 따라 있고 싶었다. 삼구트 아궁이에선 배 짜는 소리가 타들어가고 불꽃은 북처럼 재빨랐다. 식구대로 모여 앉아 익은 삼을 벗긴다. 하얗게 드러나는 살결. 동네 아이들은 그 벗은 저릅대를 가지고 논다. 놀이터와 다리거리에는 초상집의 삼배옷처럼 삼이 걸려 흩날리곤 한다. 할머니 머리칼 같은. 가출 이후 또다시 52. 두꺼비 집에는 이제 두꺼비가 살지 않는다. 어머니의 외출이 잦아지고 내가 내려간 고향길은 이제 고향 같지가 않다. 푸석푸석 밟히던 윤호는 가난만 어둠으로 보여 있었고 어둠을 걸러낸 바람은 가출하고 없었다. 동구에서 모여 앉은 소문들은 내가 들어서는 대로 달아나고 오래된 보안등만 낡은 빛을 앓고 있었다. 겨울 허수아비가 뭇갈림논에서 쓰러지던 저물녘 산 그늘처럼 고개 떨구고 돌아오신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렸다. 깊숙이 아려오는 눈물이 대야 가득 차올랐다. 밤마다 산짐승 울음소리가 내려오는 오래도록 낡아온 고향에서 나는 밤 빨래를 했다. 밑바닥부터 몰래 썩어가는 냇물을 건져 올려 빨고 싶었다. 아버지의 잔밑으로 흐르던 물소리, 그 속에 어머니는 빠져 있었다. 어머니가 떠나시던 밤길을 따라가다 올려다보았던 슬픈 별들이 어머니 같은 달 그늘이 물속에 자빠져 있었다. 건져 올려야 할 보름달이 더욱 깊이 가라앉을 때 젖어있는 것들을 말려야 할 빨랫줄은 어둠의 등뼈로 돌아누워 있었다. 가출 이후 또다시 54. 가을산. 가을 옷을 갈아입고 나는 산을 끌어안고 싶다. 도둑고양이를 안고 자던 어린 날, 잠에 얼굴을 갈라놓던 발톱 자국이 깊은 거울 속에 핥혀있는 모습을 본 아침, 뒤늦게 떠올리던 앙칼진 울음소리가 들린다. 가을산 앞에 서면 산을 짊어지고 오르내리시던 아버지, 멜빵같이 부르튼 등허리와 천수답 가뭄처럼 쩍쩍 갈라진 어머니의 손바닥이 보인다. 가을산을 바라보면 굴렁쇠를 굴리며 동구 밖을 돌던 시절, 지금은 무엇을 굴려 어디만치 왔는지도 모르면서 시간의 나이만 홀로 굴러가지만 뭇갈림논의 논두렁에 서 있는 허수아비, 그 허수아비 주머니에서 아버지 몰래 바람 한 다발 꺼내려다 광견병 걸린 개에게 물리던 날, 그 개의 털을 깎으러 가셨다. 또 물려 돌아오시던 어머니의 얼굴 모습이다. 가을산은. 가출 이후 또다시 56. 봄날의 여행.
물구나무 서기로 오는 새벽, 잠 밖으로 따라온 숲갈매기가 나의 크기만큼 열린 새벽 속으로 날아올랐다. 몸으로 내린 햇살이 나를 넘어뜨렸다. 벌렁 누워버린 그림자쯤으로 낮게 젖어있는 그림자도 일어서 걷고 싶었다. 벌건 대낮에도 벗어던지는 분수처럼 제자리 뛰기라도 해야 했다. 나는 강의실 기퉁이 태양이 버린 그늘에 그늘로 앉아 그 속으로 달려오는 햇발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였다. 기웃거리는 얼굴들이 까마득히 지워져 깊은 칠팔처럼 나도 나를 비워버리고 개나리 빗어주는 남서풍 속살이 되고 싶다. 바람이 된 나는 바람보다 오랜 기슭을 넘어간다. 어깨 너머로 휘파람처럼 물러서던 어린 날, 모래톱에 묻어두었던 발자국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여울 물소리를 실패에 감으며 부르시던 어머니보다 나의 크기만큼 먼저 도착하여 되돌아보면 징검다리에 서 계시는 어머니는 늘 강아지쯤으로만 바라보셨다. 그러나 나는 들꽃 속에 숨어 손바닥에 귀 기울이고 잠든 강아지 풀을 흔들면 옥시리로 깨어나 꼬리 흔들며 다가오는 것이 좋았다. 오요요, 오요요, 오요요요, 오요요. 손금을 밟으며 기어온다. 나도 어머니 손금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은데 문득 돌아와 보면 시가지의 가슴마다 초라하게 작아진 희망의 형식을 안고 바람을 불며 바람 불어간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이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